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이 초진으로 오셨어요. 이분을 면밀하게 진료한 뒤에 어떤 것부터 먼저 치료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치료 계획을 세워서 환자분과 상담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치료될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궤양성 대장염의 원인을 6가지로 나누어서 치료하죠. 호흡기형, 부종형, 상부소화기형, 복냉형, 염증형, 대장기능 저하형,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두세 가지 이상의 원인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기형의 환자분들의 가장 흔한 유형이 비염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비염이 궤양성 대장염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참 이해가 힘드신 모양이에요. 다른 원인들, 상부소화기형이나 복냉형, 부종형, 염증형, 대장기능 저하형 등은 모두 대장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호흡기형은 대장과 연관이 없어 보이는 거겠죠. 초진으로 오신 이분에게도 치료 과정 이야기를 하면서 비염을 함께 치료할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이해가 안 되셨나 봅니다. 본인은 비염은 치료 안 해도 되고 궤양성 대장염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죠. 네, 저도 압니다. 저도 굳이 비염 치료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궤양성 대장염 치료한 지 20년이 돼 가잖아요. 누가 처음부터 처방이나 치료법을 알려줘서 치료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2007년부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진찰하면서 처방을 찾아내온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궤양성 대장염 치료하고 있는데 어떤 환자는 한약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제가 알아낸 처방들을 차례대로 사용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제가 진찰을 엄청나게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정말 궤양성 대장염만 아니면 딱 비염을 치료하면 좋을 것 같은 환자인 거죠. 비염을 치료하는 처방의 정증인 환자인데 치료하고 싶은 증상은 궤양성 대장염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염 치료하러 제 한의원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 알아낸 궤양성 대장염 치료 처방은 모두 효과가 없네요. 그래서 비염을 치료하는 처방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비염이 좋아지면서 궤양성 대장염의 혈변, 설사, 복통이 같이 좋아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저도 처음에 비염 치료하는 처방을 써서 궤양성 대장염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이때 처음 알게 된 거죠. 아, 궤양성 대장염이 호흡기 문제를 동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구나. 그리고 이후로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치료하면서 계속 검정을 하고 난 뒤에 확신하게 된 거죠. 모든 비염 문제가 궤양성 대장염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염 중에서도 한의학적으로 소화기의 문제를 끼고 있는 비염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비염만이 궤양성 대장염의 원인이 됩니다. 소화기 문제를 끼지 않은 비염은 궤양성 대장염과 연관이 없어서 치료하지 않고 놔두어도 궤양성 대장염이 치료되죠. 소화기 문제를 끼고 있는 비염이 있으면서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환자라면 이 비염은 치료해주지 않으면 궤양성 대장염이 낫지 않습니다. 제가 비염을 치료하고 싶어서 비염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비염을 치료해주지 않으면 궤양성 대장염이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비염을 치료해주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저기 있는 목표 지점으로 궤양성 대장염 완치라는 목표 지점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비염이라는 걸림돌이 있는 거죠. 이 비염이라는 걸림돌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기 목표 지점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염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제가 비염 치료한다고 따로 이야기합니까? 전혀 안 하죠. 저의 평생의 관심사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치료예요. 평생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20년 가까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궤양성 대장염을 제대로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염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고 왜 자꾸 비염 증상을 물어보냐고 나는 혈변 설사만 없어지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저도 목표가 똑같아요. 저도 궤양성 대장염 혈변 설사만 없애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중간에 걸림돌이 되는 비염 증상을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의 오직 단 한 가지 관심사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치료입니다. 복통, 설사, 혈변이 없어지고 염증 수치가 정상이 되고 내시경적으로 염증이 없어져서 깨끗해지게 만드는 게 제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소화도 되는지 물어봐야 되고 비염이 있는지 추위 타는지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고 나서 얼굴이 붓는지 소변은 시원한지 찬 거 먹으면 배 아픈지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해서 정상으로 만들어줘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이 치료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제게 진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거의 1시간 이상 꼼꼼하게 진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필요 없는데 왜 굳이 이것저것 다 물어보겠어요. 오늘 소개하는 환자가 바로 호흡기형 단독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2022년 7월에 처음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복통, 설사, 혈변이 지속되어서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았고 5-ASA 스테로이드 사용해도 효과가 없었답니다. 2025년 3월에 한걸음 한의원으로 내원하셨어요. 양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 양약은 아예 안 먹고 있습니다. 혈변 설사가 있고요. 3월 26일 대변 칼프로텍틴은 1669점, 대변 자멸 반응은 1200점 이상으로 양성입니다. 복진과 증상으로 판단해서 호흡기형, 비염형으로 진단했고 다른 한의사들이 보면 비염 치료하는 처방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5월 9일 칼프로텍틴이 704점으로 뚝 떨어졌네요. 6월 11일에는 칼프로텍틴이 58점으로 떨어지네요. 2025년 6월 16일 대변은 1회, 정상변, 잔변감 없고 혈변, 점액변 없다. 8월 6일 대변 염증 수치인 칼프로텍틴이 7.4점, 더 많이 좋아졌네요. 9월 5일 칼프로텍틴이 8.9점, 여전히 너무 좋죠. 10월 1일 칼프로텍틴이 12점, 계속 정상으로 잘 유지하고 있죠. 모든 증상이 없어진 채로 양약을 전혀 안 먹는 상태에서 3개월 넘게 칼프로텍틴이 정상을 유지하면 정상이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내시경을 해보고 치료를 끝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먼저 이전에 실시했던 내시경 사진을 먼저 봅시다. 2022년 처음 발병할 때 내시경 사진입니다. 전체 대장 내시경을 다 볼게요. 2022년 9월 5일날 실시한 내시경 사진이네요. 이런 부위가 좀 부어 있고요. 여기도 출혈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출혈이 군데군데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도 출혈이 있고요. 여기도 많이 있네요. 여기랑 여기 이런 쪽에도 출혈이 있고요. 여기도 빨갛게 좀 부어 있습니다. 여기도 염증이 좀 있고 여기도 전체적으로 부어 있네요. 이건 조금 흐린데 여기도 좀 부어 있고요. 여기부터는 상태가 더 안 좋습니다. 많이 부어 있고 출혈이 있네요. 여기도 점액이 끼어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많이 안 좋네요. 전체적으로 많이 부어 있고 출혈이 엄청 심합니다. 장 정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흐리게 나와 있고요. 이런 쪽에도 출혈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많이 부어 있네요. 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우둘투둘하게 부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부어 있고 충혈되어 있습니다. 장벽이 안 좋고요. 출혈이 있는 것 같네요. 여기도 출혈이 많이 보입니다. 쭉 이렇게 피가 많이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도 좋지 않고요. 여기도 장벽이 많이 안 좋습니다. 여기는 피가 많이 고여 있네요. 출혈이 심합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부어 있고요. 누가 봐도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여기도 상태가 많이 좋지 않고요. 여기도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많이 부어 있고 전체적으로 출혈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좋지 않고 출혈이 많이 심합니다. 누가 봐도 상태가 많이 안 좋죠. 여기도 피가 막 고여 있고 여기는 좀 괜찮네요. 그런데 여기는 피가 그대로 또 고여 있습니다. 이쪽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염증과 출혈이 있네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 많이 부어 있죠. 출혈도 있고요. 조직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상태가 많이 좋지 않죠. 이것이 2022년 9월에 한 내시경 사진이고요. 2025년 11월에 치료를 마치면서 한 내시경 사진을 봅시다. 전체적으로 부어 있거나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요. 출혈이 있는 부분도 전혀 찾을 수 없죠. 혈관이 아주 깨끗하게 잘 보이고요. 장의 주름도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아까 봤던 그런 출혈이 있는 상처나 염증, 부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이죠. 아주 상태가 좋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좀 흉터가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혈관이 아주 잘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깨끗하게 보입니다. 이상한 부분이 전혀 없죠.
내시경을 한 의사도 전 대장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환자분이 너무 고맙다고 하시길래 나중에 서울 오실 때 맛있는 것 좀 사주시라고 농담 삼아서 이야기했더니 환자분이 소포로 이렇게 한 상자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환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것 같다고 항상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원래 다니던 병원에 한약으로 치료해서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좋아진 거라고 하더랍니다. 스테로이드조차 안 됐던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한약을 먹으면서 좋아졌는데 이게 그냥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저는 그냥 팩트만 이야기할게요. 2022년에 발병한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까지 사용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2025년 3월에 한걸음 한의원으로 내원하셔서 호흡기형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한약을 처방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떨어져서 정상이 되고 내시경까지 완전히 좋아져서 이제 한약 복용도 끝내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